안녕하세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은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필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수필 문학으로 등단하셔서 경남문인협회 일신문인회, 진주문인협회 경남수필가협회 회원이신 유명숙님은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꽃 능수와 뿌리 내리다 희망꽃이 피었습니다 등 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명숙 수필가님은 주변에 있는 하잘것없는 것들을 수필의 대상으로 삼아 자세하고 섬세하게 글을 쓰고 있는 좋은 수필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수필은 내 마음의 갓풀입니다. 내 마음의 갓풀, 유명숙. 창고에 오래된 농기구와 생활용품이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남은 것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한다. 못상자는 아버님께서 손수 만드셨다. 손잡이가 달려있고 칸이 나누어져 있다. 잔멸치처럼 가늘고 작은 못부터 한 뼘 길이의 큰 못까지 크기에 따라 분류해 놓은 품새가 손끝이 야무진 안악의 반짓고리 같다. 사용한 못을 뽑아 바르게 편 것도 있고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듯한 것도 보인다. 그 중에서 목 가운데 머리도 꼬리도 없는 것이 있다. 궁금하여 남편에게 용도를 물어보았더니 거물못으로 쓰려고 오래된 탈곡기의 원둥에서 뽑아둔 것이라 한다. 거물못은 나무 그릇 따위의 터지거나 벌어진 곳이나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 거물장처럼 겹쳐 박는 못이다.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집안의 큰 며느리 같다. 어머니 대신 살림을 이끌어가는 속 깊은 맏딸 같기도 하다. 못상자와 함께 못을 잘 다룰 수 있는 망치도 있다. 요즘 물건처럼 날렵하지는 않지만 이웃에 살던 대장장이가 두드려 만든 것이다. 가래도 있다. 가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 곡식을 떠서 바람에 날릴 때 쓰는 농기구다. 가벼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만 소복히 쌓인다. 지금은 박물관이나 있음직하지만 옛날에는 꼭 필요한 도구였다. 나무로 만든 큰 주걱 같은데 턱이 네모지다. 널쩍한 아랫부분과 손잡이가 달렸다. 손잡이는 철사로 동여매 두었지만 아랫부분이 벌어진 부분은 겹쳐서 거물못으로 박아 놓았다. 머리와 꼬리는 몸판에 들어가 있어 손을 다칠 염려나 다른 농기구와 부딪혀 서로에게 상처를 입을 일이 없다. 나무를 파서 만든 함지와 쇠죽빛 가지도 언젠가는 요긴하게 쓸 것을 짐작했는지 손질해 두셨다. 쇠는 수명이 다한 생활용품도 다시 쓸 수 있게 하고 자신을 몸에 품은 물체는 화염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져도 오롯이 남아 재활용되기도 한다. 그뿐인가 굽어진 몸도 곧게 세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친다. 쇠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드러나는 곳이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을 형성한다. 인체에도 철심을 넣어 아픈 곳과 하나가 되어 버틸 수 있게 하지 않은가. 또한 수거나 재활용이 확실하다. 쇠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영원히 필요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거물목 덕분에 다시 사용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근검절약 정신을 되새기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본다. 외며느리라고 힘들고 외롭다며 푸념할 것이 아니라 사촌 동서들과 시누이들을 보듬고 다독이며 잘 지내라는 바람이었을 거다.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집안의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라는 무언의 암시였을 게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껴안을 수 있는 며느리이기를 바라는 아버님의 염원일 수도 있겠다. 온갖 상념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일회일비하던 일들이 생각난다. 잘못된 길에 들어 헤매는 것 같아도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야 보면 그 길이 비록 가풀막이고 험난해도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었던 경우가 많다. 그때는 자신이 만든 흙당길에서 허우적대느라 자식들의 재롱도 영특함도 한껏 예뻐하지 못했다. 칭찬도 인색했다. 주위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양가 부모님을 한 번씩 보내고 돌아서니 길게만 느껴지던 젊은 날이 가고 어느덧 할머니라고 불린다. 어느 노학자는 살다 보니 60, 70대가 인생의 황금기더라 한다. 이제라도 인생의 절정기를 느긋한 마음으로 관조하며 다독여야겠다. 자기 충실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만큼 기쁨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한 뼘씩 한 걸음씩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결에 부치와 내 이웃과 자연과 이마를 맞대고 마음을 잇는다면 행복이란 말 없이도 이미 행복해져 있지 않을까? 거물못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색하고 민망한 곳을 붙여 아우르는 가풀이 될 거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소리의 꿈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 39번째 책 읽어주는 여자 시간에는 북인도를 갔었던 북인도 기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인도 여행에 들어가며 명상을 위하여 바람은 드디어 히말라야를 향해 불었다. 꺼지지 않는 꿈의 행보. 길 떠나는 역마살은 오늘도 내 꿈을 대불고 지상 낙원이라는 북인도 스리나가르레라는 곳으로 간다. 근래 존재 전체를 자극하던 근원적 아픔을 밀어내면서 히말라야의 신선한 바람은 고요한 명상의 자리에 나를 앉힐 수 있을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느끼면서 5,000고지 고산정을 버티는 거다. 극복의 경지, 근원적 에너지의 회복을 시도해보는 북인도 기행. 델리로 떠나는 아시아나에 탄다. 북인도로 가보세요. 지상 낙원이지요. 티벳 여행길에 손양이 말했어. 티벳 사람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었지. 히말라야를 넘으며 다람사할라로 도망가는 길에 아내가 윤간을 당하고 가족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뻔히 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람사할라로 떠나는 처절한 티벳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상 천국은 자연히 그렇다고 말했지. 북인도의 티벳 그 아픔의 현장을 보는데 함께 하겠다는 살가운 이웃 리사와 함께 드디어 역풍을 이기며 1시간 넘게 늦은 시각 델리에 도착했어. 5성급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호텔, 처음이자 마지막 좋은 호텔이라지만 3시간만 자고 떠나야 했어. 델리의 아침입니다. 암리차르로 향하는 7시 기차를 탑니다. 특급 열차 사다부티를 타고 6시간이 걸리는 거리, 버스로 가면 12시간이 걸리는 거리라 합니다. 또 다른 라클란이라는 특급 열차도 있다고 합니다. 전 일정을 함께 해줄 가이드는 비샤리라는데 빅, 크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델리에 사는데 영어로 말하는 가이드이고
오대리가 번역을 해주며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인도의 최북단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기차는 다라이라마가 망명을 온 다람살라, 라닥 지방의 레, 스리나가르 등 환상적인 여행 코스를 택했습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노란 꽃의 링을 만들어 주었고 운전석과 객석이 분리된 버스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델리에서 암리차르로 특급 열차 사다부티를 탄 느낌을 써봅니다. 특급 열차 사다부티를 타고 하테무. 더운 냄새가 코끝에 달라붙고 수많은 인파가 델리역에 운집하고 있었다. 파리는 음식 위에 날아다니고 음료수 상자 위에 얼음이 힘을 내며 녹아가고 있었다.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끝날지는 모르는 인생의 여정처럼 무사람들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 있다. 기차는 거꾸로 가는 방향의 자리. 내 인생도 이렇게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 인도의 들판이 영화가 돌아가듯이 옆으로 휙휙 지나간다. 꿈을 꾸는 나그네. 암리차르행 기차에서 본 여러 가지 풍경을 적어봅니다. 결혼식도 지나고 장례식도 지나고 작은 웅덩이 거꾸로 선 나무들의 반영도 지납니다. 검은 소들의 느린 움직임도 보고 소똥들의 무더기도 한껏 쌓여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의 낡은 집에는 검은 빨래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길에서 자라는 돼지, 나무 그늘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 물건을 나르는 사람, 그릇을 씻는 사람, 수많은 군상들의 일상이 사진 한 컷 찍을 시간도 없는 순간 속으로 휙휙 지나갑니다. 기억도 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의 순간처럼, 그리고 어느 날 도착할 그날이 올 것처럼 드디어 암리차르에 도착합니다. 황금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살라역에서 약 10분간 처음으로 정차합니다. 기차에서 내려다봅니다. 더운 냄새가 코에 달라붙습니다. 얼음덩이에 음료수를 식혀서 파는 사람, 우리나라 호떡 같은 걸 구워서 파는 사람, 사람 사는 기차 정거장 어디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실크로드 유원역에서 일행과 떨어질 뻔했던 경험으로 내렸다가 재빨리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칫 기차가 떠나가 버리면 일행과 함께하기 어렵고 국제 미아가 되는 셈입니다. 기차 내 화장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처럼 사용시간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쉬고 있을 때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2번이나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차를 다 마실 티백과 보온병과 컵도 배달이 되었습니다. 감자 고로케 같은 음식은 냄새가 역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한국서 가지고 간 인스턴트 미역국과 호두 강정, 멸치 등으로 긴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삼천포에서 만든 반건시 월해감 곶감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차가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가 놓여 있어서 사진 찍기가 불편하다고 남편은 불평합니다. 어쩌면 멀미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의 낡은 집에 너절한 삶의 편린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루이디아나역에서 다시 3분 정차합니다. 좀 더 있을 줄 알고 내렸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기차에 오릅니다. 그 뒤로도 길게 혹은 짧게
역에서 쉬고 기차는 또 떠납니다. 드디어 6시간 후 1시 30분에 기차는 암리차르역에 닿았습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 기차역에서 10분 거리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인도 음식은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준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일 처음 귀착지 암리차르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 인도에 온 걸 환영한다며 젊은 현지 가이드가 인사를 합니다. 11억 인구를 끌고 나가는 인도의 종교의 힘이 아닙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터번을 두르고 머리를 가리는 시크 교도들의 총본산지인 황금사원이 있는 암리차르입니다. 여기서 잠무까지는 같은 버스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암리차르는 1604년 시크교 사원인 황금사원이 들어서면서 시크교의 성지로 여겨졌고, 영국의 식민지 시절인 1919년 인도의 치안 부대가 이곳에서 벌어진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인 암리차르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농업, 방직업입니다. 시크교의 고동치는 심장부인 암리차르에서는 쇠바의 정치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암리차르에서 배고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인도 전역에 알려져 있습니다. 시크 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 황금사원에서는 원하는 사람을 위해 따뜻한 식사가 항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공용 주방의 레인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주일 내내 하루 1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쉼터와 음식이 필요하고 하루 24시간 식사가 가능한 누구나 차별 없이 이 황금사원의 주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이안왈라 파크의 우물을 지나갑니다. 그곳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시장통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기민년 3월 우리의 독립운동은 파고다에서 열렸고, 기민년 4월 인도의 암리차르에서는 영국군이 인도인을 향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내 나라를 찾겠다는 평화의 비둘기들은 총에 맞지 않으려고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키를 넘는 물속에 빠져 죽을 운명, 살려고 빠진 우물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가해지던 그곳에 붉은 벽에는 그때의 총탄 흔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랑에 앉아 그날을 생각하는 인도인의 얼굴이 평화롭기만 한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물은 기념의 흔적으로 철조망에 씌어진 채 암울한 역사의 흔적으로 앉고, 광장엔 흑빛의 탑도 서 있습니다. 독립된 나라의 국민 인도인은 지배자의 나라 영국말로, 영국 글로 먹고 삽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된 게 자랑스러운 날. 황금사원으로 갔습니다. 불멸의 연못 암리타사르 황금의 사원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1577년 시크교 제4대 교주 람다스가 시크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성전 주변에 건설한 사원입니다. 암리차르란 시의 명칭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암리차르는 판자브 평원에 위치하고, 황금사원에는 24시간 풀 가동하는 무료 식당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 수많은 그릇들이 씻어지고 포개지고 씻어지고 포개지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현장으로 왔습니다. 함께 바닥에 앉아 나누어주는 짜파티와 국물을 받아드는 사람들,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칼을 차고 다니는 시크 교도들,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과 힌두교의 혼합 종교라 합니다. 입구에는 창을 든 경비가 보초를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머리를 가리고
마음을 씻고 몸을 씻듯 신발을 벗어 맡기고 찰랑거리는 물에다 발을 씻습니다. 하얀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른 경비, 근엄함보다는 다정스러운 옆집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입구를 넘어서면 넓은 인공못의 황금사원이 번쩍입니다. 하얀 대리석 회랑, 그리고 길, 건물은 연이어져 있고 황금사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섰습니다. 못 속에 들어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는 잠을 자고, 더러는 기도를 하고, 더러는 책을 읽고, 더러는 수다를 떨어도 되는 곳. 단지 신발을 벗고 머리를 가리고 간 시크교도 최대의 성지 황금사원입니다. 황금사원을 다 보고 저물어 가는 저녁노를 맞으며 릭사를 타고 버스로 돌아와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후 산책길엔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오토바이 릭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거리로 나오니 망고와 리츠를 리력하에 얹고 파는 가게가 가로등도 없이 어둑한 길에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200루피 5,000원만 썼는데도 나누어 먹을만하게 줍니다. 다음날 아침 다람살라로 갑니다. 최근 독립운동 소요로 세계인의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는 인도 안의 티벳 다람살라로 떠나는 길입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버스로 6시간을 타고 가야 하는 곳, 중간에 판자브와 하마찰프라테시 주의 접경 도시 깐두와르란 곳에서 차와 간식을 먹고 떠납니다. 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곳에서 아마루타라는 노란 꽃이 눈이 부십니다. 보랏빛 시계꽃에서 내뿜는 향기도 요란합니다. 건너다. 하테무. 왕좌를 버리고 피안을 향하여 걸어갔던 부타. 그의 앞길 같은 험한 산길을 건넌다. 그는 어떤 길로 걸어갔을까? 욕망과 번뇌를 벗고 건너간 그곳에서 그는 피안을 만났다 했다. 델리에서 6시간 기차를 타고 암리차르에서 다람살라까지 울퉁불퉁 산길을 넘으며 건너가는 길. 거기에 현현한 부처 달라이라마가 있다고 한다.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티벳 땅을 떠나 인도의 북쪽 다람살라로 가는 길. 달라이라마는 티벳 사람들의 낙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일체 유심조라 한다. 모든 건 다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자기 안에 니르바나를 지니고 있으면서 늘 피안을 그리고 있다. 판자브 지나 히마자프라데시를 건너며 다람살라. 히말라야 산쪽 고지대에 있으며 티베트 망명정부가 들어선 곳입니다. 인구는 2만 명입니다. 암리차르에 101만 명, 델리에 1280만 명. 만년설을 이고 있는 히말라야의 장관을 볼 수 있으며 티베트 전통 불교인 라마교의 법왕 달라이라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1200m, 간지 지역은 1700에 이르는 고산지대로 서늘한 기후입니다. 도시 뒤쪽으로 히말라야의 다울라타르 산맥이 솟아 있으며 덕분에 히말라야 고지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3500년 전부터 다사족이 거주지로 삼았던 도시로 근대에는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던 곳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하마찰 프라데시 주 수도인 심라에서 멀지 않는 이곳을 수도 근처의 휴양지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람살라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59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이곳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 이후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한 14대 달라이라마가 당시 인도 수상 판디드 네루의 협조로 이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전통 불교인 라마교의 법왕이자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망명정부는 티베트 독립운동을 벌이는 한편 티베트 고유 문화와 종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살라는 지형에 의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아래쪽 다람살라와 위쪽 다람살라 두 구역은 해발 고도 500m 이상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거주민 구성과 문화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주로 인도인들이 거주하며 위쪽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들어서 있어 티베트인들이 주로 거주합니다. 달라이라마가 거주하는 달라이라마 궁이 있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위쪽 다람살라는 맥로르 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아래쪽 다람살라에 비해 자연 경관도 수려합니다. 달라이라마 궁 맞은편에 티베트 사원, 티베트 박물관 등 티베트 문화와 관련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도의 시바 신을 기념한 시바 사원과 시바 폭포, 달, 호수 등도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고산지대인 이곳 다람살라까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흡인력은 바로 달라이라마입니다. 수천 명의 외국인이 달라이라마와 라마교를 접하기 위해 머물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백 명의 여행자가 이곳을 찾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중국을 탈출한 티베트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다